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투자해왔던 XRP에 대해 누군가는 여전히 내부자들의 현금 인출기이자 그들만의 유동성 파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말 XRP 홀더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어리석은 투자자들인 걸까요? 오늘 저는 이 날카로운 비판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4가지의 명확한 데이터 지표를 통해 조목조목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이 XRP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인지, 그리고 왜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 온몸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슬라이드 1. 오프닝, 충격적인 주장, 그리고 반박의 시작. 최근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로 이름을 알린 잭 XBT라는 인물이 XRP 투자자들을 향해 매우 도발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XRP 홀더들은 그저 내부자들의 유동성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리플 경영진이나 초기 투자자 같은 내부자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현금화하기 위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극적인 주장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냉정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진실은 완전히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총 4가지의 핵심 지표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리고 XRP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슬라이드 2. 지표 1. 홀더들은 손해보고 있지 않다. 롱텀 홀더 SOP.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장기 보유자들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롱텀 홀더 SOP 지표입니다. SOP는 Spend Out Profit Ability 리조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 현재 시장에서 이동하는 코인들이 이익 상태에서 팔리는지 손해 상태에서 팔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XRP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소의 무려 93%가 원금 대비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상관없이 XRP를 꾸준히 믿고 보유해온 장기 투자자들의 대다수는 전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XRP가 정말 내부자들의 물량 떠넘기기 수단이었다면 이렇게 높은 비율의 홀더들이 수익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일방적인 희생양이라는 프레임은 이미 심각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라이드 3더 지표 1. 고래들의 움직임, 거래소 순유 출입.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고래라고 불리는 대규모 자산가들의 움직임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소 순유 출입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는데요. 물론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고래들이 일부 물량을 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투자 활동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하는 시점의 행동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 매도를 멈추고 오히려 시장에 풀린 물량을 조용히 다시 사들이는, 즉 축적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머니의 전형적인 움직임이죠. 이들은 단기 차익 실현도 하지만 XRP의 장기적인 가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질 때마다 물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질 때 고래들은 오히려 웃으며 그것을 받아먹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홀더들이 당하기만 하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슬라이드 4. 지표 2. 투기에서 실수요로 파생상품 데이터. 두 번째 지표는 시장의 체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파생상품 시장 데이터인데요. XRP 가격이 한창 급등하며 시장에 관심이 뜨거웠을 당시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 총액은 무려 11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아직 청산되지 않은 선물 계약의 총액으로 이게 높을수록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적인 거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77억 달러 수준까지 무려 30%나 급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단타성 투기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시장이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거죠. 슬라이드 5. 지표 2. 기관들의 조용한 매집. 그렇다면 투기 자금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기관 투자자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뉴욕주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연기금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XRP의 수량을 무려 500% 이상이나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연기금은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집단입니다. 이런 곳에서 특정 자산의 비중을 5배나 늘렸다는 것은 그 자산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끝났고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개인들의 레버리지 투기에서 연기금과 같은 기관들의 실수요 기반 현물 매집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슬라이드 6. 지표 3. 폭발하는 실사용 데이터 ODL. 세 번째 지표는 XRP의 존재 이유, 바로 실사용 데이터입니다. XRP는 처음부터 국경 간 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탄생한 프로젝트죠. 그리고 그 핵심 서비스가 바로 ODL, 즉 On-Demand Liquidity입니다. 최근 ODL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2025년 2분기 단 3개월 동안 ODL을 통해 처리된 결제액이 무려 1조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아시나요? 이는 XRP가 더 이상 단순한 아이디어나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의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XRP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슬라이드 7, 지표 3, XRP 레저의 심장, RLUSD 스테이블 코인. 실사용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리플은 최근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RUSD를 출시했는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총 유통량이 벌써 6억 4,2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XRP 레저 위에서 다양한 금융 활동을 촉진하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RLUSD의 유통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XRP 레저 네트워크 위에서 더 많은 거래와 결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XRP의 실제 활용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는 거죠. 슬라이드 8, 지표 3, 경쟁사도 인정한 기술력. XRP 레저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심지어 과거의 경쟁사마저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XRP 레저의 기술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도를 180도 바꿔 자신들의 USDC를 XRP 레저 위에서 직접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경쟁사가 자존심을 굽히고 상대방의 기술력을 채택했다는 것은 그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고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XRP가 만들어가는 생태계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 기여를 통해 경쟁사들마저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 9, 지표 4, 기관 자금의 유입, ETP, ETF. 마지막 네 번째 지표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기관 자금의 흐름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글로벌 암호화폐 ETF, 즉 상장지수 상품 시장에서 XRP 관련 상품들은 아주 두드러지는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거의 매주 수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억 달러가 넘는 돈이 꾸준히 XRP 투자 상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XRP를 단순한 변동성 큰 알트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핵심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슬라이드 10, 지표 4, 제도권 자산으로의 도약. 기관 자금의 유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금융의 심장부인 미국 제도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XRP 선물 ITF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XRP가 마침내 제도권 금융시장의 인정을 받았다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XRP 현물 ETF 신청서가 SEC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죠. 만약 현물 ETF까지 승인된다면 XRP는 더 이상 일부 매니아들만 거래하는 투기적 토큰이 아니라 누구나 주식처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부자들의 유동성이라는 낡은 프레임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외부의 거대한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 11, 최종 결론.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핵심 지표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 93%의 장기 홀더가 수익권에 있으며 고래들은 하락장에서 매집하고 있습니다. 즉, 홀더들은 일방적인 희생양이 아닙니다. 둘째, 투기성 짙은 파생상품 시장은 축소되고 연기금과 같은 기관들의 현물 매수가 늘어나며 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셋째, ODL 처리액이 조 단위를 넘어서고 경쟁사마저 합류할 정도로 실사용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ETP와 선물 ETF를 통해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이 이미 시작되었고 현물 ETF라는 더 큰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XRP 생태계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펀더멘털은 견고하며 외부 자본의 수혈까지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12, 미래 전망, 새로운 시대의 서막. 여러분, 내부자들의 유동성이라는 비판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그 주장이 틀렸다고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XRP가 숱한 오해와 규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견고한 펀더멘털과 제도권 편입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비상하려는 역사적인 순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곧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가격의 역사가 쓰여질 겁니다. 부디 낡은 비판에 휘둘려 눈앞에 다가온 거대한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